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9월 24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펜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능들을 모두 탑재한 갤럭시 S20 펜 에디션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신제품은 3200만 고화소의 전면 카메라와 갤럭시 스마트폰 중 가장 큰 듀얼 픽셀 이미지 센서를 후면에 탑재했습니다. 최첨단 모바일 프로세서를 탑재한 신제품은 최신 5G 이동 통신을 지원해 끊김없이 매끄러운 사용감을 제공합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 노태무 사장은 갤럭시 S20 펜 에디션은 의미 있는 혁신이 담긴 확장 모델로 최고의 갤럭시 스마트폰 경험을 더 많은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인공지능 분야 최고 석학으로 손꼽히는 미국 MIT의 토마소 포지오 교수와 다니엘라 러스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영입했습니다.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이들이 최근 자문 활동을 시작했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량 품질 향상과 로보틱스,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등 다양한 신규 사업 전략에 대한 조언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입은 자동차 제조기업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현대기아차가 미래차 개발 경쟁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있어 전문성을 더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됩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전문가와 기관과의 다양한 협업을 추진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자동차 정몽구재단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 프로그램 H-온드림이 지난 9년간 238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H-온드림 데모데이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사업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 1,923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육성기업의 누적 매출 또한 86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온드림 사업은 현대차그룹과 현대차 정몽구재단이 사회적 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운영해 오고 있는 맞춤형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현대차가 24일 개인 맞춤형 고객 경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미래 비전 전시물 아이오닉 컨셉트 캐빈을 선보였습니다. 아이오닉 컨셉트 캐빈은 차량 내 일상 가전 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제품을 적용할 수 있게 제작되었으며 고객들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차량 내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LG전자와 협업으로 제작된 아이오닉 컨셉트 캐빈에는 슈즈 케어기와 커피 머신, 의류 케어기 등이 탑재됐으며 차량 천장에 설치된 플렉서블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통해 어떠한 자세에서도 편안하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됐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이오닉 컨셉트 캐빈은 기존 차량에서 볼 수 없는 효율적인 내부 공간으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LG전자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실속형 스마트폰 3종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K 시리즈는 실속형 가격에도 고급스럽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전면 디자인은 펀치홀 스타일을 적용했으며 전면 카메라가 차지하는 면적을 최소화해 품격 있는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후면에는 첨단 웨이브 패턴을 적용해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하는 한편 흠집에 강한 UV 코팅을 적용해 오래 쓰더라도 처음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LG전자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실속형 제품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고객 선택폭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용량의 배터리팩 등 액세서리 2종을 출시했습니다. 배터리팩은 초고속 충전 기능을 지원하며 한 번에 3개 스마트 기기의 동시 충전도 가능합니다. 특히 과충전과 합선 등으로부터 배터리를 보호하는 안전 기능을 탑재했으며 갤럭시 스마트 기기 외에 다양한 기기와도 호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충전기 내부가 6개 코일로 이루어져 있어 충전 위치가 자유롭고 LED 알림 기능도 지원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아내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이번 사건을 최근 형사 6부에 재배당하면서 동시에 반부패 수사 1, 2부에도 사건 검토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내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여권이 일제히 윤석열 수사 사인을 보내자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수부까지 동원해 윤석열 찍어내기 수사를 벼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측근을 겨냥했던 채널A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은 정부 여당과 친여 매체의 지원 속에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한 수사란 점에서 파장이 클 것이란 관측입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겉으론 형사부의 수사를 맡기고 뒤로는 특수부 화력을 동원하는 이성윤 지검장의 양두구육식 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황제 휴가 의혹 대응을 위해 만든 문건에는 2017년 6월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 청탁을 받았던 지원반장이 같은 기간 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정상 근무하다 군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추 장관 아들이 서울 강남 대형병원에서 3일간 입원한 뒤 나머지 기간은 집에서 쉬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국방부 대응 문건에는 청탁을 직접 받은 것으로 알려진 카투사 지원반장 A 상사가 검찰에 출두할 때 인사 담당 부사관을 동행시킨 사실도 나와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6월 사이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현역 군인은 5명인데 A 상사에게만 유독 동행자를 붙인 것입니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강직한 성격으로 알려진 A 상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감시조를 붙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